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9월 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먼저 여론조사 결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계속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추격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섰다. 이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서울신문 인터넷판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야권 대권 후보 지지율 홍준표 32.5, 윤석열 29.1. 자, 일단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은 어쨌든 처음으로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여야를 통틀어서 한 게 아니고 거기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제쳤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추석 때쯤이면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추석 때 본인이 앞설 것이다 하고 했는데 이 조사, 일단 한 조사에서 벌써 앞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배가량 앞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야권 대선 후보 가운데 홍준표 의원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RN서치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경기신문 의뢰로 지난 3일, 4일 이틀 동안 실시를 한 조사 결과입니다. 홍준표 32.5, 윤석열 29.1, 그래서 3.4%포인트 오차범위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유승민이 9.6, 최재형이 4.1, 원희룡 2.3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되니 홍준표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드디어 골든 크로스를 이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범야권 후보 적합도를 조사를 하는데 여기 여야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야 지지층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렇게 응답한 그 사람들만 따로 빼서 통계를 내보면은 윤석열이 53.2, 홍준표는 27.2 이렇게 윤석열이 2배 가까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으면 윤석열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2배가량 많은데 일반 국민들, 국민의힘 지지자 외에 일반 국민들을 다 포함시키면은 이 홍준표가 지금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나온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역차별 이야기가 역선택 이야기가 나오고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 말자 해서 어제 국민의힘 선관위가 큰 그 소동을 일으켰죠. 그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윤석열이 지지율 조사에서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4.15 총선 앞두고 척건이라고 하는 어떤 대검 그 간부들은 검찰총장의 척건이죠. 손준성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에게 그 정책관이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그 같은 동기입니다. 김웅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에 이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했다. 고발장을 그러니까 사주 고발 사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고발을 하도록 사주했다. 이 논란 때문에 지금 좀 코너에 몰리는데 오늘 한겨레 신문이 그 고발장, 문제의 고발장을 입수했다. 이렇게 그 고발장을 가지고 일면 톱을 썼습니다. 일면 톱 기사에 고발장 입수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이 검찰 공소장을 뺨친다. 그래서 20장의 고발장을 한겨레 신문이 단독 입수했는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잘 정리가 됐다. 그래서 마치 검찰 고소장을 뺨치는 듯한 그런 정교하게 설계된 고발장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쉽게 이야기하면은 한겨레 신문이 이 고발장을 분석을 해보니 검찰 내부에서 만든 게 맞다. 검찰 내부에서 대검 안에서 만든 게 맞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은 윤석열은 모르는 사이에, 검찰총장은 모르는 사이에 그 밑에서 한 것이냐, 아니면은 조작된 것이냐. 이 윤석열 전 총장 쪽은 날조된 고발장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문제의 고발장, 날조가 됐던 아니면은 대검에서 간부들이 만들었던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던 그것을 이제 밝혀져야 될 문제고, 어쨌든 그 문제의 고발장을 한겨레가 입수를 했는데, 이 고발장은 당시 윤석열 총장 부인, 그리고 장모 범죄 의혹 보도, 또 금은 유착 의혹 보도 등에 대해서 고발장 내용입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고발장에서 그렇게 단언을 하고, 이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있다. 또 범여권 범진보 세력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그 계획적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신속하고 엄하게 처벌해 달라, 이런 내용이 고발장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김웅 후보가 지난해 2차례 당 관계자의 텔레그램으로 전송을 했고, 이 범죄 사실, 고발 이유, 결론 이런 것이 13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총선 전에 신속 수사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피고발인 조사 시기까지 특정을 했다. 자, 13명 고발인란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고, 고발 누구 하는지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고발을 하라,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피고발인은 황희석, 최광욱, 유시민, 뉴스타파 기자, PD, 그리고 문화방송 MBC 기자 등 13명. 자, 이렇게 됐다는 고발장을 입수를 했다. 그리고 삼면에도 관련 기사를 씁니다. 부인, 장모 의혹 단정적으로 부인을 했다. 그 고발장에서.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을 대변하는 그런 고발장이다. 자, 이 고발장의 진위가 문제입니다. 진위. 이것이 제가 세 갈래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날조된 것이냐, 아니면은 그 검찰 간부선에서 알아서 한 것이냐, 윤석열과 가까운 검찰 간부가 혹은 윤석열이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시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파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죠. 자, 날조냐 아니면 실제로 전달을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간 기사들은 좀 윤석열 쪽에 불리한 쪽으로 이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시면은 석연치 않은 김웅 해명, 이 고발장을 받아서 당에 전달을 했다는 그 김웅의 해명이 좀 석연치 않다. 그러면서 당내에 윤석열의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본선에서 또 뭔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까지 생기고 있다. 상당히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은 것이죠. 많은 오늘 아침 조간 언론이 이런 논조입니다.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이 정면 부인을 안 했다. 그래서 사실상 고발장을 전달한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개입한 이 고발장을 김웅에게 받아서 당 그 법률팀에 전달을 했다는 당직자가 최근에 갑자기 사퇴했다. 이런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 당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준성 검사의 청탁 고발장이 국민의힘 당직자를 거쳐 윗선으로 전달됐는데 해당 당직자가 최근 사직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상당히 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강한 대선 후보가 맞는지, 앞으로 더 거세질 네거티브를 견딜 체급인지, 이런 회의론까지 당내에서 나온다. 그리고 김웅 의원은 이렇게 입장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의원실에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김웅은 들어오는 거 다 전달했다. 법률지원단에 나에게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전달했다. 아마 그 안에 있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웅 의원이 지금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이죠. 그래서 이것도 또 뭔가 업무가 있는 것 아니냐, 아마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여러 갈래로 퍼지면서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조작된 것이냐, 실제로 작성된 것이냐, 작성됐으면은 윤석열이 알고 있었느냐, 그 문제죠. 자, 그래서 이것이 민주당 쪽에서 집중 공세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당 대선 후보 경선을 한창 치르고 있죠. 그래서 안에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시면 위에 기사는 윤석열의
직권 남용을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이 고발 사주 의혹도 지금 그 시민사회단체가 또 고발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검찰총장도 검사죠. 검사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자, 이야기고 그 아래의 기사는 이 사실상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집중 난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도 그렇지만은 경선 국면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특히 홍준표 그렇게 배째라식 대응을 하면 안 된다. 윤석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윤석열이 뭐 그런 거 증거 있으면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배째라식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반박을 하라 이 이야기고 유승민 후보는 사실이면은 헌법 유린이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쪽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병민 대변인,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허무맹랑한 기사를 빌미로 윤석열 후보를 향해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은 보도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책임을 지고 모두 정치권을 떠나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코너에 몰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물론 경향신문은 좀 진보 좌파 성향 언론이지만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윤석열 덮친 고발 사주 의혹, 이번 위기는 다르다. 그동안 몇 차례 위기 이야기가 있었죠. 윤석열 엑스파일, 줄리, 이런 이야기 때도 그렇고, 장모 구속, 또 막말 프레임,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위기는 다르다. 이렇게 빨간색 배경으로 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의 이해 당사자다. 그리고 당 안팎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공격을 받고 있다. 정체 상태 지지율도 있다. 지지율이 정체 상태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대선 가도에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치 참여 선언 후 70여일간 맞닥뜨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 중에서 이번이 가장 크다. 공격이 당 안팎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데 지원군은 적다. 지지율은 정체 상태고 위기 돌파 여부에 따라 야권 대선 구도 전체가 출렁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반박을 했죠. 그런데 어제는 좀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내부에서 면밀히 자료를 찾고 있는 것인지 그때 상황을 복기를 하면서 어떤 확정한 물정을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 탈출구를 모색 중인지 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2일에 처음에 이 논란이 막 터졌을 때 2일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 재직 중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을 사주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일에는 선거를 위한 권은 권력과 언론, 권한의 정치공작이다. 정치공작 이야기까지 막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들과 마주쳤는데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제 공정경선 서약식이 있었죠. 반쪽짜리로 열린. 거기서 그 발언을 했는데 정권 교체의 의지를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주자. 이렇게 짤막하게 인사말만 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중으로 윤석열의 추가 입장에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엇갈리는 그런 앞으로 길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홍준표 치고 올라오고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지지율 말씀드렸는데 서울신문은 대선주자 대해부 시리즈를 하면서 오늘 공교롭게도 홍준표를 했습니다. 모래시계 검사, 홍더저, 불도저를 이야기하죠. 2030 지지 없고 무야홍 노래다. 무야홍,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무야홍을 노리고 있다. 자, 지금 윤석열이 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홍준표가 떠고 있는 상황.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죠. 거침없는 은사가 트레이드 마크다. 60 항태자 박철원 구속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때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때 얻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가 되면서 모델이 홍준표 검사 아니냐 그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김영삼 근유로 96년 신한국당에 입당했고 윤석열 주춤한 사이에 지지율 상승이 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자, 그런데 어쨌든 겹겹이 압제 윤석열 최대 위기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국민일보 기사도 보시면은 윤석열 그 압제하면서 RN서치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RN서치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처음으로 앞섰다.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만 지지자만 놓고 대상 조사를 하면은 여전히 윤석열이 2배를 앞선다. 그런 그 분석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역선택 논란의 원인이 된 것이죠. 홍준표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의 절반인데 다 국민의힘 지지자 외에 모든 응답자를 가지고 하면은 홍준표 지지율이 윤석열을 앞섰다는 결과까지 나오니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외에 중도층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민주당 지지자, 그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또 정의당 지지자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따로 분석해 보면은 이 홍준표 쪽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본선 경쟁력이냐 아니면은 그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이 홍준표가 만만해서 약체라서 뽑은 것이냐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당 후보 경선 때 여론조사를 할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확장성이 무너진다. 빼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쪽은 역선택 방지책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쪽은 넣으면 안 된다 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났죠. 갈등이 일어나서 충돌을 했는데 어제 대선 후보 첫 간담회가 있었는데 반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홍원 그 선관위원장이 뭐 사퇴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을 했다가 이준석 대표가 말려서 다시 철회를 하는 그런 소동도 있었죠. 그리고 한밤중에 경선 룰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갈등은 좀 봉합을 하는 그런 모양으로 룰이 발표가 됐습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야당이 역선택은 최소화하고 그 대신 여론조사 때 본선 경쟁력 묻는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안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응답자가 민주당 지지자면은 빼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역선택 방지 조항인데 합산해서 빼버리는데 그런데 그런 조항은 넣지 않고 대신 본선 경쟁력 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와 여당 후보가 이 가상 대결을 했을 때 1대1 가상 대결을 했을 때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이 민주당 후보가 거의 뭐 확정이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그렇게 가상 대결을 붙인다는 겁니다. 가상 대결을 붙이고 또 하나 방지책은 이 1차 컷오프. 원래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하기로 했죠. 8강을 뽑는 1차 컷오프 국민 여론조사 100%로 당원 투표는 없이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당원이 20% 들어가고 일반 국민은 80% 이렇게 해서 역선택이 들어올 수도 있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좀 낮추는 식으로 절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봉합은 했는데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그 룰들을 정해야 되죠. 뭐 토론의 형식이나 횟수 이런 것 불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로 충돌해서 홍준표를 비롯해서 4명은 이 서약식에 또 불참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이렇게 여전히 경선 룰 가지고 충돌을 하고 또 1위 주자 윤석열 뭐 여야 통틀어서 1, 2, 2위를 다투는 윤석열이 코너에 몰려있고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 상당히 어수선한 또 오리무중인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혼돈 상태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착착 일정대로 지금 경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1위 후보 이재명이 지난 주말 사이에 대세론을 거의 굳혔습니다. 충청 지역에서 이 권리당원,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하죠.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가 있었습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은 주로 친문 쪽이 많죠. 친문재인 쪽. 그런데 이 투표에서 충청 투표였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치러진 충청 투표에서 이재명이
과반수를 넘는 압도적 1위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친문 쪽이 이재명을 비토할 것이다. 너무 그 과거의 대선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때 친문 쪽과 충돌을 했기 때문에 친문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기피할 것이다 했는데 대안이 없어서 그랬겠죠. 자, 그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에서 충청 투표에서 이재명이 과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틀 연속 동아일보 일면 톱입니다. 이재명 충청에서 이틀 연속 그 과반 승리. 토요일에는 그 충남과 대전 투표를 했죠. 그리고 일요일에는 충북과 세종시 투표를 했습니다. 자, 거기서 책임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였는데 이재명이 54.72%, 이낙연이 28.19%,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나머지 후보 4명은 한 자릿수. 그래서 이 4일 대전 충남 지역에서 54.81%, 이재명이, 그리고 5일 세종 충북에서도 54.54%, 경선 초반 2연승을 거뒀습니다. 이 11번 지역 순회 경선이 치러지는데 이제 앞으로 9번이 남았죠. 그래서 이낙연은 호남을 중심으로 역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 정도 차이 같으면 특히 중원 싸움, 충청도는 항상 이 대세에 따라가는 혹은 또 캐스트 보트를 지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충청 민심을 보면은 전국 민심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캐스팅 보트를 지었다고 평가를 받는 충청에서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과반수를 넘게 1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의 그 민주당 후보 확정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는데,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세론이 크게 흔들리면서 이번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한 주 동안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